타오르네. 포항에서 다시 희망의 빛을 띄웁니다. 위로와 희망 그리고 비전의 메시지를 담아 준비한 아름다운 불빛 축제. 희망의 불꽃, 치유의 불꽃,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쏘아 올린 2021 포항국제 불빛 축제 현장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영일대 해수욕장.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불빛 축제의 현장인데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사전 예약한 500명만 개막식 관람존으로 안전하게 입장. 우리 모두 이런 축제의 현장 너무너무 그리웠죠. 네, 너무 좋아요. 이 밖에 나오고 날씨도 좋고 아들하고 나오니까 더 너무너무 좋으네요.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 못 다녔거든요. 많이 못 다녔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는 포항국제 불빛축제. 반짝반짝 불 켜진 조형물들이 축제를 실감나게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다시 시작하는 축제를 위해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올해 축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 있던 불빛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그 뉴노멀 시대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포항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작하였고요. 또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축제를 집안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축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포항을 통해 모바일로도 행사장 곳곳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죠? 메타버스 포항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축한 플랫폼인데 메타버스 포항이라는 가상의 플랫폼에 본인의 아바타 3D 캐릭터를 생성해서 영일대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축제장을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페이스 워크, 상생의 손 등 다양한 포항의 랜드마크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포항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마켓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장에서 폭죽을 재료를 모아서 직접 쏴보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상의 공간에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온라인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불빛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 포항국제 불빛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불빛 축제의 또 한 가지 특징, 깜빡깜빡 저 작은 불빛 보이시나요? 저 드론을 활용한 불빛쇼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불꽃 드론쇼는 300여 대의 드론에 불꽃을 달아서 드론의 단순한 라이트쇼의 빛뿐만 LED 빛뿐만 아니라 불꽃을 포함한 연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진행 내용에는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의 지금 힘든 일상을 벗어나서 다시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 다양한 장면을 연출했던 드론 불꽃쇼가 끝나고 화려한 개막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는 점점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게 될까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2021 포항국제 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 불꽃쇼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감상하실까요?
축제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좀 자주 왔으면 좋겠고, 예, 좀 자주 개최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분이 좋네요. 2년 동안의 아쉬움도 날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다 그런 기억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전에 할 때는 이게 뭐 매년마다 해서 사실은 좀 크게 뭐 감흥이 없었는데 한 2년 만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게 딱 오랜만에 또 오서 이렇게 사람들 막 많이 몰린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소중하기도 하네요. 하여튼 지금 빨리 코로나 맞춰갖고 이런 게 또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희망의 불꽃, 치유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불빛 축제를 즐길 날도 찾아오겠죠.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을 여행을 하러 찾은 곳은 울림동입니다. 울림동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죠.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서 자연이 너무 예쁘고요. 그 안에서 또 예술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동네거든요. 오늘도 저와 함께 고즈넉한 가을 여행 떠나보시죠.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움을 품은 무등산. 그 품에 안긴 울림동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을을 담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만나는 예술 함께 느껴볼까요? 무등산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울림동 성촌마을. 곳곳에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2009년 문화마을로 지정된 성촌마을은 지역의 예술가는 물론 주민들도 함께 아름다운 자연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을 제가 정말 수십 번 오고 갔지만 사실 이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른편에는 전통문화관도 있고 또 왼편 곳곳에는 미술관들도 있어요. 이렇게나 볼거리가 많고 또 고즈넉하고 정말 아름다운 길인 줄 처음 알았어요.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동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자연이 어우러져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울림동은 무등산 산자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요소는 빼놓을 수 없죠. 거기다가 정심사 같은 역사적인 문화재도 있고 또 현재 의제미술관이나 우재기미술관처럼 그런 예술적인 공간들도 함께 있고요. 또 여가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차를 마신달지 또 식사를 한달지 이런 여가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어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자연 속의 예술을 만나러 이동한 곳은 의제미술관. 무등산을 가장 잘 담은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문화대상을 받았는데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의제 선생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관장님, 의제미술관은 어떤 곳인가요? 의제화백년이라고요. 1891년에 진도에서 태어나셔서 1937년에 광주에 정착하셨고요. 근대기 남종문인화의 대가이십니다. 의제화백년 스님을 기념하는 미술관입니다. 지금 또 전시가 진행 중인데 전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이번 의제미술관 전시는 개관 20주년 기념전입니다. 제목은 문향, 인연의 향기를 듣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연의 향기가 의제 스님이 그간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과 맺었던 여러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담긴 그림들. 의제 선생님은 미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문화를 보급하고 지역의 발전에도 힘썼는데요. 의제미술관을 통해 후배 예술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품은 곳. 무등 현대미술관은 다양한 장르의 의미 있는 현대미술 전시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개구리 소리도 막 들리고요. 네네. 둘러보니까 개구리가 정말 많이 붙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술관 슬로건 자체가 환경,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현대미술 이 세 개가 저희 미술관의 슬로건이기 때문에 네. 환경미술제를 매년마다 진행을 했는데 이번 환경미술제는 이제 9회째 진행되는 환경미술제고요. 네. 국제환경의 날 지정이 197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붙어있는 이 개구리들의 숫자가 네. 딱 1974마리예요. 그 1974년도라는 네. 그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잡아봤고요.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환경 문제.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가 참여용 전시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색종이나 신문지로 개구리를 접어서 원하는 위치에 또 붙여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개구리를 접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개구리를 언제 접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맞나? 잠시만. 막혔는데 어떡하지? 막혔을 때는요, 다시 만들면 되죠. 종이개구리 완성! 오랜만에 붓도 잡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제 개구리를 어디에 붙이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개구리 너무 작고 소중하잖아요. 이 엄마 아빠 개구리 사이에 붙여놓으면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붙여볼게요. 짠! 제가 개구리를 직접 접어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저도 작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을을 느끼고 예술을 느끼면서 이렇게 직접 작가가 되어볼 수 있는 미술관에 또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술관을 나와 이동한 곳은 무등산 품에 안긴 아름다운 사찰 증심사입니다. 증심사가 어떤 곳인지 전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이고요. 세워진 지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 이 지역 백성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사찰이고, 통일신라시대 지어진 증심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광주 문화자료 1호로 지정됐는데요. 증심사에 들어선 순간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또 지금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빛으로 물든 무등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비에 젖은 나뭇잎, 물들어가는 단풍, 이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너무 경치도 좋고 증심사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도심을 벗어났다는 게 현대인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일단 좀 한 템포 느려지죠. 아, 네, 맞아요. 자연을 접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한결 좀 누그러지고, 네. 일상에서 좀 날카로워졌던 마음들이 많이 부드러워지겠죠. 맞아요. 액자 아닌가요? 정말 이게 액자라면 딱 떼서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 너무 좋네요. 좋죠. 네. 올가을 단풍 구경을 여기서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를 보며 따뜻한 차 한 잔.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느끼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무등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 하죠. 그만큼 광주 시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자연적으로나 또 예술적으로나 아주 다양한 영감을 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예술가들이 그곳에 깃들어서 작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얻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죠. 무등산의 멋진 자연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술을 만나볼 건데요.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한 식당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바깥 공간 좀 보세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정말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나는데, 야외 공간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아쉽지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연과 어울리는 나무 인테리어. 넓고 깔끔한 내부에는 고급스러운 자개장도 있고요. 멋진 음악 속에 모던한 조명이 잘 어울리는 식당입니다. 네, 가게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따뜻하고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가게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엄청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연히 무등산 자락에 있는 이 가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87년도에 만들어진 가옥인데 네. 이 가옥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리고 또 무등산 올라가는 거의 정취랑 저희 음식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고민하고 저희가 좀 리모델링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무등산 정취에 어울리는 음식 맛 좀 볼까요? 다채로운 재료를 섞어 만든 양식인데요. 매콤한 고추장 파스타부터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스테이크까지 밥상 위에 예술이 완성됐습니다. 고기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썰릴 때부터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직접 만든 된장 소스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맛있다.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고기를 먹자마자 이 스테이크 고기 본연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여러분. 위에 들깨가루도 좀 뿌려져 있는 것 같고, 야채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다. 비비는 것부터 너무 힐링이에요. 한 번에 모든 재료를 먹어보겠다는 의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육개가 너무 부드럽고, 무엇보다 그 각종 야채랑 들기름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고추장 특유의 그 향기가 싹 잡아주는 그런 맛입니다. 무등산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맛있는 음식의 달콤함에 취하는 울림동입니다. 가을이 특히 아름다운 무등산. 그 아래 다양한 예술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울림동은 무등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관, 문화공간들이 있습니다. 무등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화예술 공간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고 상품화하고 또 홍보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연을 찾아, 예술을 찾아 더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울림동이 되길 기대할게요. 월식 보러 왔어요. 월식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달이 가려지는 거 아닌가요? 해가 달을 가리는 거요. 지구 그림자가 달의 대부분을 가리는 부분월식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오후 6시 3분쯤에는 최대한으로 가려져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월식 중에서 약 98% 정도가 지구 그림자에 가리는 부분 월식인데, 완전히 100% 다 가리면 이제 개기 월식이 되겠죠. 개기 월식은 내년에 11월 달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분 월식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성 습지 생태관에 모였습니다.
항상 신문이나 뉴스가 심지어 일기예보에서도 오늘은 부분 월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누구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안내하고 사람들을 알리면 소문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보러 모이는 거죠. 그렇죠. 한 6시가 돼야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달을 이렇게 기다려본 적 없죠? 네. 오, 다리가 달이 지금 진짜 거의 다 가려서 초승달처럼 보여요. 여기에요. 여기. 아, 나는 산 바로 위를 찾고 있었어. 달이 원래는 은색 빛인데 빨간색 빛이어서 신기했어요. 그 월식달은 레드문이라 해서 붉은 달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의 그림자 속에 가려서 완전히 안 보여야 되는데 가시광선 빛 중에서 파장이 긴 붉은 빛이 지구 표면에 반사되어서 달 표면을 살짝 비춰주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달이 보이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야지, 빛을 따라서. 먼저 갈 만한 사진을 찍었습니까? 한 70% 정도 먼저 갑니다. 오늘 월식이라고 해서 여기 와 보았는데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달이 초승달로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늦가을에 정취가 가득한 숲에 나와 있습니다. 아, 숲!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힐링이 되지만요.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숲을 느껴볼까 하거든요. 자연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곳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숲으로 함께 가보시죠. 즐거운 숲나들이를 기대하며 찾은 이곳. 분명 숲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긴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 오면 뭔가 굉장히 익스트림한 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전 뭘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산악자전거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익스트림 레포츠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국내 최초 산악자전거 복합시설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다수의 산악자전거 대회는 물론 최근에는 산악자전거 캠핑 페스티벌도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친 숲길을 달릴 수 있을까요? 이 산악자전거는 이렇게 타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사람들이나 저 같은 여자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 만든 코스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 위주로 코스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앞에 만들어 놓은 체험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탈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산악자전거 도전! 그 전에 먼저 안전모 쓰고 무릎 보호대하고 안전장비부터 꼼꼼하게 착용해야죠. 이렇게 헬멧 쓰니까 뭔가 지금 긴장돼요. 지금 심장이 뛰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제가 자전거도 좀 타거든요. 지난 봄 아름다운 벚꽃길을 따라 라이딩을 즐겼던 자칭 자전거 여신인 저. 잘 탈 수 있겠죠? 근데 산악자전거는 진짜 처음 타보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체험해 보실 그런 코스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펌프 트랙이라고 불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총 길이는 9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만들어서 산악 주행의 기초를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악자전거의 원리와 구조 등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펌프 트랙 주행에 나서 보는데요. 같이 가주시는 거죠? 네. 잠깐. 다른 선물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둬요? 네, 그렇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꿀렁꿀렁 잘 넘어가는 자칭 자전거 여신. 약간의 스릴도 있고 그야말로 꿀잼이었는데요. 밀고
만져주십니다. 네. 그리고 쉴 새 없이 밀다 보니 어느새 끝이 보이는 트랙.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주행이죠? 옆에서 이렇게 제가 자전거 어릴 때 처음 탈 때처럼 옆에서 해주시는데도 무서워요, 이게. 무서움은 잠시. 몇 번 연습을 하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탈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요. 펌프 트랙도 마스터했고 어느 정도 적응했으니까 이제 진짜 숲길을 달려봐야죠. 그 전에 잠깐 국가대표 출신 선생님의 시범 먼저 보고 가실게요. 숲속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산악자전거, 멋진 라이딩.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고급 기술과 함께 흙먼지 일으키며 도착하는 선생님. 어머, 멋지다, 멋지다. 결국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래 안 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타시는 걸 보니까 제가 또 안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전! 숲아 기다려라. 자전거 여신이 간다. 처음 경험해보는 숲길 라이딩.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출발해보는데요. 초급자라 속도를 내긴 어렵지만 선생님의 뒤를 따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으며 숲길을 달려봅니다. 산악자전거의 매력을 만끽하며 내려오는 길. 경사가 급한 다운힐도 문제없다. 초급자답지 않은 운동신경을 뽐내며 무사히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정말 좀 자연스럽게 아까 배우신 대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방송용 아니고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진짜로, 네, 진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진짜 요즘같이 집에만 있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광활한 데서 이런 스포츠를 즐기니까 진짜 가슴이 뻥 뚫리고요. 전 이거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 짜릿했던 숲길 라이딩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숲을 즐기기 위해 산악 자전거 파크 근처에 위치한 자연 휴양림을 찾았는데요. 숲으로 체험 활동을 나온 어린이 친구들. 휴양림 한편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풀과 나무까지 낙엽 등을 만져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흙 만져보니까 어때요? 고슴도치 같아요. 고슴도치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뭐 따끔해서요. 따끔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여기가 숲이잖아요. 숲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 새집이에요?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야, 진짜 자연이 다 놀이터구나. 숲속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던 우리 아이들.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한 곳으로 향하는데요. 바로 동심 저격하는 추억의 달고나 체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연기가 나요. 그렇게 달콤한 체험을 마치고 이번에는 숲에서 나온 부산물들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무슨 그림 만들 거예요? 나비요. 나비 꽃 만들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슴도치. 고슴도치를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 고슴도치래요. 너무 귀엽다. 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칠엽수 열쇠고리. 너무 예쁘죠? 저도 숲에 온 기념으로 팔찌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손재주가 운동신경보다 살짝 부족해서 아주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선생님의 지도 편달 아래 메타세콰이어 열매로 만든 팔찌를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원도 원주의 신림이라는 마을에 있는 표 자연 휴양림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산림교육과 그리고 산림 레포츠 여러 가지의 체험거리를 이용인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숲에서는요, 사실 정적인 것도 가능하고 동적인 것도 가능할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숲에서 어떤 걸 좀 느끼고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오셔서 많이 그냥 휴식, 쉼, 힐링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던 하루. 스릴 만점 산악 자전거부터 다양한 체험, 편안한 휴식까지. 바람을 가로지르는 짜릿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숲으로
놀러 오세요. 가을도 크게 즐기면 얼마나 맛있게요. 수확의 계절에 충북 보은에서 만난 아삭달콤한 깊은 맛의 주인공 보은 대추를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멋진 가을 풍경이 먼저와 반기는 충북 보은군을 찾아왔는데요. 덩달아 기분 좋은 혜정씨가 도착한 이곳은 보은의 자랑 대추가 풍년이라는 대추 농장입니다. 여기 대추가 정말 많네요. 네. 대추하면 보은, 또 보은하면 대추잖아요. 네. 왜 보은 대추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예, 여기가 청정 지역이고 일교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농부들이 하나하나 손길이 간 그 정성으로 키워가지고 출하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정성과 애정 먹고 자란 보은 대추. 그 맛 어떤가요? 와, 굉장히 아삭아삭하네요. 예. 삭아 먹는 맛이에요. 어쩜 이렇게 대추가 맛있죠? 저는 이렇게 생대추가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보은 대추 ASMR. 앞치마 대차게 입고 수확에 나섰는데요. 보은의 전기받고 고운 갈색빛으로 잘 익은 대추. 우리 사장님 보은 대추 덕에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인천에서 왔어요. 처음부터 한 2년은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이 대추 때문에. 대추 대학 여기서 이제 하는 대학까지 다니고 많이 배웠어요, 애가. 품질 좋은 보은 대추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보은 대추 왕이었네요. 특별한 비결이 뭔가요? 그 당도 좋게 해서 이제 화학 비료보다 일단은 그 유기질 비료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맛으로 정평이 나 있는 보은 대추는 매년 가을이면 전국에서 찾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수확 후 일일이 수작업으로 좋은 대추만을 선별해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보은 대추 농가는 선별 작업에서 포장 작업까지 모두 소화하는 논스톱 판매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산지 직송, 믿고 먹는 보은 대추. 띠링띠링 주문해주세요. 건강한 대추 즐기러 보은으로 오세요. 보은 대추 맛 즐기러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딨지? 시청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대추 한정식. 들어는 보셨나요? 대추 요리. 대추향 가득한 밥상 만나보시죠. 우와, 사장님, 진짜 푸짐하네요. 이 정식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속리산 정식이라고 합니다. 보은에 유명한 네. 또 산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뭐 대추가 좀 보이는데 이 보은 대추를 활용한 요리들이 좀 있나요? 지금 이런 경우는 대추 화전을 갖고 요거는 대추를 위해서 경단. 목화송이가 꽂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얘는 대추하고 수삼을 넣어서 튀긴 겁니다. 대추 튀김이요? 예. 오, 정말 신선하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더덕하고 돼지고기하고 저기에서 산적을 해가지고 갖다 대추 향나게 대추가 올라가고 대추 향을 가미한 겁니다. 얘는 생대추 갖다가 저기 했는데 저희들은 그 365일째 저거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생대추는 예. 딱 시원한 달이잖아요. 수확 시기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 별도의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만큼 빼서 갖다가 음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솥밥부터 저는 너무 눈에 가거든요. 얼마나 맛있을지. 어머, 그냥 솥밥이 아니라 대추가 가득 들어가 있네요. 햅쌀밥과 햇대추의 만남. 상상 그 이상의 맛이 날 것 같은데요. 밥이 이렇게 향긋해도 될까요? 쌀밥은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매끈하잖아요. 거기에 대추까지 같이 더해지니까 꿀맛입니다. 꿀맛.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고기 전골인데요. 보은에서 맛보는 소고기 전골 맛은 특별하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 육수에도 대추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추를 과서 원액을 축출해서 음식 쓸 때도 돌아 쓰기도 하고 또 대추 차도 나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대추 육수 맛은 처음이죠?
약간 한약재 느낌으로 좀 건강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추 때문인가요? 되게 그러잖아요. 한약방, 약방에 네. 감초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감초도 중요하지만 한약방에 대추 빠지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건강해지는 기분. 고명 같은 부재료가 아닌 요리의 주인공이 돼서 제 맛과 제 멋을 자랑하는 보은 대추. 한 번 그 맛을 보면 보은 대추 맛에 반해 꼭 한 번 더 찾아오게 된다고 하네요. 참 고객들이 좋아하셔요. 라고 특히나 저희 음식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도 찾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으신 손님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대추 많은 재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은 대추 가득 담은 우리 집 밥상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옛말에는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은 늙는다고 그런 얘기 있듯이 대추가 참 고귀한 그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귀한 열매, 보은 대추 맛이 가득하다고 하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추가 있다고요? 여기 그냥 그 평범한 디저트 카페 같은데요. 네. 여기도 보은 대추가 있나요? 저희 카페는 보은 대추만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대추 디저트 전문 카페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대추 디저트 전문 카페. 보은의 농산물 중 특별히 대추로 디저트를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추, 특히 보은 대추는 10월 한 달 동안 생대추로 맛보시는 그런 대추잖아요. 근데 저는 10월에만 대추를 먹는 게 좀 아쉬워서 1년 내내,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손쉽게 대추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디저트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은 대추 디저트를 보고 계십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그 보은 대추로 만든 디저트인 거죠? 네, 이게 다 보은 대추로 만들어진 디저트입니다. 와, 그럼 하나씩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 빙수. 네, 뭔가요? 대추 빙수죠. 오, 네. 대추 빙수. 그럼 여기 다 대추가 들어가요? 팥부터 대추하고 팥하고 비율을 5대5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직접 대추 팥을 만들고요. 대추를 슬라이스 썰어서 건조시킨 대추 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대추 경단, 대추 초콜릿, 대추 아이스크림, 대추 쿠키까지. 얼음 빼고 다 대추인 거예요? 얼음도 대추를 넣을까 했었는데 아, 정말요? 좀 과하다 싶어서 네. 네, 얼음은 우유로 아하. 야, 진짜 이거 다 보은 대추예요. 세상에나. 씹히는 소리가 네, 옆에 있는 저도 그냥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 와, 아니 건대추랑 또 이 그래놀라가 네.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네, 아삭바삭 고소 달콤. 네.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건대추에서 그 대추향이 정말 또 한 번 딱 들어오네요. 이한치한 쌀쌀한 날씨에 먹으면 더 맛있는 대추 빙수. 혜정 씨, 오늘 보은 대추 맛에 제대로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보은 대추 진액 아낌없이 넣어주고 역시 생대추 등장. 그리고 이어서 얼음과 탄산수 넣어주면 대추 에이드가 완성됩니다. 텁텁하지 않은 대추 특유의 달콤함이 입안에 맴돌 것 같네요. 어떠세요? 와, 시원하시죠? 시원하고요. 뒷맛이 상큼해요. 네. 깔끔하고 밥 먹고 나서 네. 한 잔 딱 들이키면 소화에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고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시원한 대추 에이드와 환상궁합 자랑하는 디저트는 바로 대추 파이인데요. 인위적이지 않은 달콤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대추 토스트. 대추 페이스트 들어간 숙성 반죽, 모양 잡아주고 그 위에 대추 페이스트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고소한 호두 올리고 돌돌 말아준 뒤 오븐에 구워주면 대추 식빵이 완성되는데요. 대추 식빵을 먹기 좋게 잘라 대추잼 바르고 대추 생크림과 생대추로 마무리하면 이게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추 토스트입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어떠세요? 이 대추 토스트는 일단 빵皮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씹을수록 대추 향이 좀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 대추 생크림이 딱 한 모금 해서 좀 고소한 느낌이 들어요. 단맛은 딱 대추 팥이 좀 담당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짚으셨어요. 아, 제가 미식가입니다. 미식가시네. 미식가입니다. 거기다 10월 달에만 먹어볼 수 있는 생대추의 아삭함이 네. 좀 기분 좋게 해주네요. 네, 저희 매장에서도 네. 10월 달에만 딱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에 보온 대추를 넣어 만든 주인장의 정성 느껴지시나요? 감동이죠. 대추 토스트와 함께할 달콤 따뜻한 짝꿍 대추 라떼인데요. 몸은 따뜻하고 입안은 향기롭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가을의 진미를 맛보게 됩니다. 대단히 맛있고 추추룩 달콤한 보온 대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나가는 가을이 아쉽다면 가을을 담은 맛 보은 대추로 잠시 가을을 붙잡아 보면 어떨까요? 푸짐한 맛과 다양한 식감으로 즐기는 보은 대추. 올해는 보은 대추로 가을을 추억하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경주. 오늘은 어떤 음식을 배우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뀔 즈음에 건강을 더 챙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즈음에는 어떤 제철 요리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차원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선생님, 뭔가 이렇게 바뀔 때쯤 되면 뭐 예민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절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환절기 때는 예로부터 몸을 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제철에 나는 걸 좀 가까이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 레시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쯤의 제철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잣이에요, 바로. 아, 오늘의 주인공은 잣이요? 네. 잣은요, 보통 우리가 그냥 살짝 올려놓는 정도? 데코레이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고명, 그죠? 네. 그렇지만 이 잣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변하거든요. 요리가 될 수 있는 잣. 그럼요. 아, 조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제철 요리, 잣으로 만드는 요리는 과연 어떤 걸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면역력 강화에 좋기로 유명한 잣. 오늘의 요리는 가을 잣을 듬뿍 넣어 만드는 대하 잣즙채인데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귀한 음식이라고요. 네, 드디어 대하 잣즙채 요리 재료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네네. 이 대하 잣즙채 요리, 이거는 무슨 요리인가요? 그러니까 잣을 즙을 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잣즙채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름도 독특하고 왠지 좀 이 잣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궁금해지는 요리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자잔. 와, 아니. 오늘 주인공보다 더 크시네요. 그렇네요. 네, 이게 대하. 대하가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잣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철에 배가 나죠. 그리고 이제 채소류들은 오이하고 당근 준비를 했지만 또 집에 있는 거 활용하셔도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양념들 후추와 참기름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설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와, 저는요 이때까지 잣을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의 뭐 한 두세 개 동동동 띄워서 먹어봤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겨울채로 피부병이 그렇게 많았대요. 맞아요. 부스러기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게 막 간지러워지거든요. 맞아요. 날이 건조해지면. 네. 그래서 잣은 필수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날이 추워지거나 겨울로 가면 예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잣을 듬뿍 넣어서 죽을 끓여서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여러분, 잣을 이제는 아끼지 마세요.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오늘 대하 잣즙채
무엇부터 해볼까요? 먼저 잣즙부터 만들어 볼까요? 손질한 대하를 끓는 물에 넣고 센 불에 5분 정도 익혀주세요. 그런 다음 대하를 삶은 육수에 잣을 듬뿍 넣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후추, 참기름, 설탕,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주고요. 골고루 섞은 다음 냉장실에 넣어 차갑게 식혀주면 잣즙 준비 완료! 자, 우리가 이 육수를 끓여가지고 말이죠. 네. 이게 갈았잖아요. 잣을 넣고. 근데 육수의 개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새우만 넣고 이걸 육수로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김치 같은 거 막 담을 때도 보면 조금 그거는 이제 말린 잔새우 같은 거를 넣어서 육수를 내잖아요. 근데 해산물이 갖고 있는 또 아주 그 깊은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면 해산물이 맛있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육수를 내는 게 오늘의 굉장히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오로지 네. 대하만으로. 네. 그런데 그걸 갈아가지고 저 좀 따뜻하게 먹으려고 했더니 막 그걸 냉장고에 쏙 넣으시고. 맞아요.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네. 더울 때도 뜨거운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왜 수정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먹는데도 차갑게 마셔요. 동치미도 차갑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이 대하 잣즙채는 냉채 같은 느낌? 겨울에 먹는 냉채?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엔 따뜻한 음식만 먹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본격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삶은 대하는 껍데기를 벗겨 준비하고 배와 채소도 한 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새우는 가로로 반을 잘라주고 당근은 살짝 데쳐줍니다. 이제 준비된 모든 재료를 볼에 넣고 차가워진 잣즙을 부어주면 완성! 대하 잣즙채 대령이요! 네, 드디어 대하 잣즙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재료를 보고 뭐 그렇게 요리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은근히 그 재료 손질에 손이 많이 가요. 맞아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맞아요. 원래 대하 잣즙채는 임금님이 드시던 궁중 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입 크기로 들어가기 좋도록 길이도 맞춰야 되죠. 이러니까 좀 섬세하죠. 자, 그리고 이 재료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될 3가지 재료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삼합이라고 하는데 궁합이 서로 좋은 거예요. 네. 그 중에 배, 그리고 잣, 그리고 새우. 대하. 네, 대하. 배 꼭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배가 또 아까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 소스 만드실 때 잣하고 새우, 대하, 물을 같이 이렇게 가르셨잖아요. 그때 이제 배 왜 이렇게 썰고 남는 짜투리들 그런 거 같이 가시면 또 굳이 설탕을 안 넣으셔도 될 만큼 아주 맛있어지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님께서 드셨다고 했던 정성이 가득한 대하 잣즙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여름에 즐기는 새콤한 냉채와는 또 다른 매력을 풍기는 겨울 냉채. 대하의 감칠맛과 잣의 고소함이 만나 입안을 행복하게 만드는 별미입니다. 제가요, 잣을 이렇게 동동 띄어서 먹을 때는 무슨 맛인지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요거 갖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잣으로 즙을 내서 요리를 먹으니까 잣이 이 맛이었구나. 네. 정말 맞아. 구수하다는 구수하지. 맛. 구수하다는 맛. 거기에 새우의 그 향이 살짝 같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제가 예쁘게 장식하려고 새우 머리하고 꼬리를 쓰려고 그랬더니 낮에 보니까 동준 씨가 먹었더만요. 원래 이렇게 재료를 다듬을 때는 이렇게 남는 걸 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다 씹어 먹었는데 그걸 쓰셔야 했었군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은 새우의 머리와 꼬리를 예쁘게 둬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거의 국물을 정말 계속 국물을 먹게 되거든요. 잣을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요리 말고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치고 나면 저희 잣 국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로컬 레시피는요, 이 잣으로 제철 재료인 잣으로 이렇게 맛있는 궁중 요리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이런 귀한 요리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임금님 상에 오를 만큼 몸에 좋고 귀한 요리였던 대하 잣즙채.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잣을 이용한 별미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참 많이 신기했어요. 이렇게 온도 찌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화분을 만드실 수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만드시는 게 연필 아니에요? 네, 연필은 연필인데 커피 박으로 만든 연필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커피를 먹고 이제 버려지는 이제 커피 이제 찌꺼기, 그걸 저희가 커피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 조금 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실어서 조금만 더 가루 첨가해갖고 혼합물 해서 조금만 더 돌릴게요. 이제 점토를 만드는 과정, 이제 혼합하고 반죽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질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반죽해서 연필을 만들 때 조금 힘이 들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시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만져보고 점토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만들어보고 건조되고 연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참 많이 신기했어요. 네, 점토가 오면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일일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조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면이 있어요. 기존 연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베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 이제 훼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버려지는 커피박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연필을 만들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동성로에 있는 커피집 8군데를 섭외한 다음에 허락을 받고 이제 수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안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씨, 안녕하세요. 사람 좀 있었어요? 점토랑 연필 갖고 왔거든요. 이곳은 버려진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연필, 화분, 열쇠고리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냄새도 완전 커피 냄새 나. 좋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온도 찌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화분을 만드실 수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평소에 커피 원두 찌꺼기를 화장실 방향제로만 썼었는데 이렇게 체험하고 색칠도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 나중에 커피 찌꺼기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말고도 다른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제품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커피박 수거하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객님들께서 집에서 하단에 이제 TV를 또는 뭐 냉장고에서 냄새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활용 정도는 해왔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또 재생 사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또 제품을 만든다든지 다시 또 활용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좋은 치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재활용 물품,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낮은 것 같은데, 뭐 저희를 통해서라도 이제 재활용, 재활용 물품을 이제 많이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